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스양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의 유튜브 검열 시작됐나? 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몇몇의 이 반패미 유튜버들 수익 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서는 와, 이제 진짜 유튜브가 검열이 시작됐구나,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이 시사나 이슈를 올리는 유튜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이 수익에 노란색으로 딱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부적합함 이런 것들이 뜨는 클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AI로 먼저 거릅니다. 예, AI로 먼저 걸러요. AI로 거른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이나 태그, 내용에 성폭행, 강간 이런 워드가 들어가면 일단 수익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유튜브 AI의 확실한 알고리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뭐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은 없겠죠. 근데 제가 경험상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성폭행, 이런 뭐 강간이라든지 폭력, 좀 자극적인 워딩이 들어가면 일단은 AI에서 1차적으로 거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의 성폭행, 성추행, 페미들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성폭행 판결 뭐 이런 이슈를 다루면 일단 AI에서 1차 잘립니다. 수익 불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게 1000회가 넘어가면, 뷰가 1000뷰가 넘어가면 직접 검토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직접 검토를 한번 신청했다가 거기서 오케이 이거는 무리 없음 해서 수익을 붙여주면 넘어가고, 수익을 이래도 직접 검토했는데 안됨 이러면 그냥 수익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런저런 정책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도 올린 것들 중에 뭐 김학의 관련돼서 뭐 성폭행이라든지 성접대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익 불가 판결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썼던 김영준인가요? 뭐 그 WS501, 네, 뭐 그 건 같은 경우도 직접 검토를 신청을 했는데도 그냥 뭐 수익 불가 판결 나왔고, 일단 저는 주로 나오는 게 성폭행, 그 다음에 뭐 성희롱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뭐 웃으면서 내려왔어도 성폭력일 수 있다, 강간일 수 있다라고 해서 1심에서 2심 판결 뒤집힌 그 이야기 같은 경우도 수익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접 검토 신청했는데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AI가 먼저 걸러내고요. 두 번째 직접 검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직접 검토라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이 직접 검토를 신청을 하겠으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모니터 요원들이 이것을 직접 검토를 할까? 제가 알기로 유튜브의 이 모니터 요원들이 몇 명을 뭐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주 심플한 기준으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파일들을 다 일일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분석이 되고 수익 불가, 수익 가능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이냐, 정확하진 않지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AI가 1차 걸러냈어요. 두 번째는 신고 건수일 겁니다. 자, 신고가 많으면 그 내용이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그냥 신고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 넘어가면 그냥 에이 몰라, 수익 불가,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유튜브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법일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게 유튜브의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가 유튜브의 입장일 겁니다. 거기다가 유튜브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다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거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가 이슈가 되고 뭔가 시끄러워지는 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많으면 그 내용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그냥 수익을 묻히지 말자, 이렇게 정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유튜브를 지금 검열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가부에서 검열 단계까지 온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으면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고, 일단 신고 건수가 많은 파일들은 아마도 수익을 그냥 떼버리는 게 유튜브의 지금 현재의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이 계속해서 안 붙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주로 반패미 이슈 위주로 다루는, 그러니까 90% 이상의 내용이 반패미 이슈들로만 채워져 있는 채널들이 대부분 그런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패미 연야들이 습관적으로 올라오면 신고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조회수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반패미 코인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조회수는 잘 나오고 우리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유튜버들이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면은 사실 동력이 조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조사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 부조리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제로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동기가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나쁘게 표현하면 반패미 코인인 건데, 이게 코인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물론 패미 유튜버들도 있어요. 근데 패미 유튜버들도 신고가 많으면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슈가 되셨던 황교익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도 신고가 많고 실어요가 많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죠. 실어요와 신고가 많으면 수익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안 붙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에서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이슈가 되거나 시끌시끌해지는 게 싫다, 이게 현재 유튜브의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검열 쪽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 여가부에서 유튜브의 검열을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정황상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수익이 안 붙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 그리고 수익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 한번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유튜브 검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과연 그런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까지 이 반패미 유튜버들이 받고 있는 이 공격들, 그러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격,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치명적인 공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유튜브가 직접 검토를 했을 때 이 영상이 정말 유튜브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말 확인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튜버들도 자기 검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거죠. 가장 나쁜 것, 자기 검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패미들의 이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들의 부조리함을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위도 좀 낮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검열이 들어가게 되면 재미도 좀 떨어질 것이고, 안 좋은 점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 수익이라는 면, 자, 유튜브라는 회사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자,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처리가 올바른 방향인지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에 시사건건이 이제 5천 구독자 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좀 더 이 채널을 좀 더 알차고 재밌는 채널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읽어주는 남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